안녕하세요. 이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자 포트폴리오가 이제 1년이 됐어요.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사실상 니르연구소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다 안 오셨겠지만 거의 균등 분배를 했었고 초기 투자금은 딱 1,000만 원이었어요. 그 1,000만 원이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결과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심자 포트폴리오는 공모도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참여를 해서 수익도 냈어요. 그래서 계좌 수익률 자체는 여기서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건 청약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나와 있는 수익률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잦은 매매가 아니어도 1년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작년 4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높나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가 높나요? 지금 지수 2,700도 안 되는데 작년에는 3,000이잖아요. 거의 그런 구간에서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쉽긴 합니다. 일단은 체계적 위험만 해지를 해야 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해지가 불가능한 위험이지만 이걸 줄일 수는 있어요. 종목 수가 늘어나면 되거든요. 10개에서 15개.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투자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폭들이 변폭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시장 위험 자체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주간 시황의 기술적 분석을 계속 해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지금 찍을 자리 결국에는 저도 작년까지는 찍을 자리 찍으러 가겠어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월분 기준으로 찍을 자리를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오늘 확인한 자료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청약이 완전히 풀리는지 확인했더니 7월 28일 날 LG 엔솔이 900만 주가 투여해집니다, 시장에. 그러면은 공매도가 가능하고 그거가 매도되는 게 7월 한 25일부터 매도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 자체는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잘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요. 포트폴리오로서 그렇게 갖춰가셔야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시장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지금의 시장 위험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뒤, 길면 뭐 3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3년까지 그래요. 3년까지 그때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전한 나라일수록 주가는 박살나 있고 개별 기업들이 많이 힘든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힘든 상태죠. 죽지는 않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안 힘들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자금을 수혈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리로 대출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겪으셨어요. 다행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별로 그런 구조조정을 해주고 돈을 푸는 게 있거나 미국이 통째로 이제 돈을 풀어주거나 아마 미국이 풀 가능성이 높고 그거의 흐름을 따라갈 건데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2배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72% 룰이에요. 1년에 여러분이 목표로 수익률 확률 6% 할지 18% 할지의 성향이 달라진데 6%는 여러분이 적금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ETF 투자만 잘 하셔도 충분히 달성합니다. ETF 포트폴리오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바로 운영을 못 했고요. 아마 4월,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300이나 500만 원 정도. 왜냐면 저는 이 ETF를 수익률 차원에서만 보여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주식도 하고 선물 옵션도 같이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치 펀드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거의 구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는 그래서 롱이에요. 제 주식이 중장기로 투자하는 이유는 이게 숏하게 플레이하기보다는 숏할 종목이 있고 롱으로 가져갈 종목이 있는데 결국에는 롱으로 플레이를 해야 여기 주식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숏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언제나 팔고 나면 오르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실적으로서 이익이 증대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성장주이기도 하고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누구나 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나투어, 그 하나투어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85,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다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인데 오미크론 터지면서 더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해서 선택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이제 계속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으실수록 요거를 해보시긴 하지만 나이가 드셨을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시어 있을 때는 6% 이상의 수익만 추구하셔도 됩니다. ETF로 안전하게. 실제로 대형 자산가들은 자산이 많으니까 6%만 수익이 나와도 돼요. 왜냐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6% 내는 거랑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6% 낸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낸 사람 6% 내면 6억이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거 다음에 투자 성향이에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안전지향이면 요걸로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지금 아직 젊으시다면 요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12와 18 정도는 추구를 하시면서 투자를 배워보시고 그게 잘 안 될 때 요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는 시장이 진짜 축복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시상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률부터 72% 룰에 맞춰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거 매번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번 이 초심자 포트폴리오 강의를 할 때는 매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본 배분선에 대해서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쓰면 여기 점들이 찍혀요. 그래서 걔들이 수익률을 다 합산을 하면 이런 호선이 나옵니다. 이 빨간 호선. A, B, C, D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무위험 자산이라서 은행에 여러분이 돈을 맡기는 거. 이자 떼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거랑 그러니까 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행에만 돈을 넣으면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장 포트폴리오 가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선물로 투자한다면 P가 됩니다. 선물로 투자하면 6배가 터지긴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그 자체를 추정하는 ETF, 코스피 그냥 완전 실제 추정하는 ETF를 투자한다면 P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P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수익률 차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P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1년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요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요게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요걸 유지를 하면은 괜찮은데 내려오거나 올라갈 경우 완전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금리를 올리는 원인은 뭐냐면 시장 포트폴리오가 너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기 가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경기 가열의 징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 이게 구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제일 좋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척하면서 안 잡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잡는 척하면서 안 잡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제 10조치를 빌렸다고 치면은 인플레이션 10%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20년 뒤에 갚기로 했는 국채가 10% 떠지면은 자기들이 갚을 때는 얼마 갚으면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10% 되니까 10조를 갚더라도 10조의 가치를 가지지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높아지니까 세금의 세수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2%라는 눈속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7%씩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저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무조건 저는 이걸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는 얘랑 플러스 현금에서 50%를 먼저 지고 가요. 한두 달은. 이거는 처음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비중이 거의 한 1000만 원 기준에서 한 50만 원?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죠. 20분의 1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왜냐면 2700나이니까 2750이니까 저는 2600 찍고 난 다음에 2700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높아지고 이제 조만간 종목들을 완전히 매도가 치면은 얘를 이제 10% 정도로 맞출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액티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한다면 15%로 매입한 상태에서 이 기준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어떤 시장이 오냐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바닥을 찍어서 시장이 곡소리 날 때 이 단기 채권을 팔아서 곡소리 나는 시점에 좋은 종목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최소 10%는 수익이 납니다. 이 종목으로. 이게 효자노를 해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변동부 금리 채권 액티브를 꼭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 채권, 현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장기로 좋은 부분을 중심으로 10개에서 15개 종목 선별해서 나누세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기준으로 많이 하시다가 좋은 종목은 30%라고 해놨죠. 맥스 30%니까 얼마겠어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300만 원으로 운영 잘 안 합니다. 샘플 계좌는 저는. 제가 운용하는 계좌들은 30%까지 땡겨요. 네. 크기가 크더라도 30%까지 이거는 중장기로 무조건 수익이 날 거야 하는 종목은 손해가 나더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목표라는 수익률 언저리에서 여기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에서 이제 정리하고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제 거 계속 보시다시피면 대부분 5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개에서 15개를 다 이걸로 만들면은 매년 50%겠죠? 그게 안 돼요. 원하는 목표가 오는데, 그 목표 가격은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목표 가격이 왔을 때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가격을 올려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못 올리잖아요. 우리는 못 올립니다. 누가 올려줘야 우리가 파는 거죠. 네, 그거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 이익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익이 뭐 선반영이니 후반영이니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이익에 기반해서 확신이 드는 종목.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이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따라갑니다. 이게 선반영 됐다가 어떤 해는 좀 부진했다가 또 선반영 됐다는 소리를 하면서 또 가지만, 결국에는 H&M 계속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H&M은 이익이 선반영 후반영 그런 개념이 안 돼요. 얘는 이익은 아마 올해도 7조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축을 잘 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올라갈 종목들을 진짜 잘 눈에 컨트도 다 여기다 투자하거든요. 기술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이익을 보고 추정해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선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성과를 말씀드리고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거 내려왔고 바뀌었죠. 이제 제가 퍼센트지로 안 하고 요거를 가격으로 했더니 뒤집어진 겁니다. 금액적으로 보시면 되고, 수익률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종목이 한 개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종목이 한 개 정도 날렸습니다. 한 개 정도 날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는 원유를 뭘로 했냐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코덱스 이거 한 개 있는 거랑 어떤 종목 한 개 팔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2, 30만 원 가지고 들어갔더니 수익률이 짭짤하게 한 5만 원 정도 터졌습니다. 네, 이거는 수익률이 나와서 그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종목 조금 들어가고 코덱스로서 이게 단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자산이 여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지금 보시면 43만 원 정도 되네요. 요거가 지금 평가 금액이거든요. 23만 5천 원. 여기가 26만 6천 원. 20만 6,600원. 네. 그래서 44만 원 정도 이제 채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전환사채를 좋아하는 이유는 CGB인데,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CGB 가격이 지금 2.7만 원이잖아요. 2.7만 원에 불과한데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CGB 아직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얘가 매년 1% 이자를 줍니다. 1% 이자를 준다고 약정이 됐기 때문에 이자는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 째까지처럼 되죠.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2,000원 정도 되면은 얘를 전환해서 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린 거고, 하락장에는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단기 채권 비중 가져시고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들이 궁금하시면은 미르 연구소 오셔가지고 종목들 한번 제가 올려드는 종목들 중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수익률 볼게요. 3월 달에 수익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됐죠. 이게 1월 달에만 알려드릴 때만 해도 장난 아니었죠. 그냥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됐던 게 거의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전쟁 이슈가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전쟁 나오기 전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랬는데 전쟁이 나왔으면 이랬고요. 그 다음에 전쟁 나오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전쟁이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돈을 풉니다. 유럽은 돈 풀 예정이고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 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 자산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대출 자산 최소화하시고 되도록이면 현금 비중 좀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계속 그래요. 현금 비중 20%는 나는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의 정점에 언저리 갔다. 바닥이 확인됐다. 위기가 끝났다. 그런 게 보일 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가 끝났다는 거는 위기가 좀 잦아들어서 주식시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래요. 2022년에 손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붙었어요. 1월에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이거 박살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빅스나 그런 걸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일 때도 굳건하게 주식 시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수익 구간으로 다시 들어와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3월도 그랬죠.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참 힘들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겪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위기가 오면 빅스, 그러니까 우린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빅스가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뭐 때를 들면 진짜 안 좋을 때 UVXY라고 하는 울트라 이건데, 이거는 시간 가치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절묘하게 잘 들어가야 되고, 빅스도 동일하긴 하지만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매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해지 하시고, 아니면 인버스라도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해지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2750이니까 2750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해지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조금씩은 매수를 해지 자산으로 딱 해지 정도로만 매수를 하는 거지 공격적으로 인버스를 살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이거만큼의 수익률입니다. 이거 두 개 수익률을 합하면 대충 뭐냐면 지금 12%? 12%죠? 12.3%, 12.83%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게 투자 평자는 이건데 주식 평자이에요. 주식 평자. 투자 평자에서 주식 누적 손익밖에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로 보셔야 돼요. 요거.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51만 9천 원이 수익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모가 큰 건이 있으면 꼭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도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